안녕하세요. 취업 보게주는 코디 최지연입니다. 오늘 제가 선택한 기업은요. 패션 분야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좀 전공자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패션 기업들이 대부분 브랜드가 유명하다 보니까 이 기업 이름을 딱 얘기했을 때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소개를 해드리면 아마 이 기업이구나 하실 수도 있고요. 또 전공자분들은 드디어 공채가 떴구나 하면서 반가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선택한 기업은 한세실업입니다. 네, 여느 때와 같이 기업 분석, 채용 과정, 그리고 서류 전형, 면접 전형 순으로 뽀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세실업이 어떤 기업인지 그동안의 어떤 실적이라든지 어떤 사업을 하는지 좀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한세실업은 모태기업은 한세통상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훨씬 더 이 설립일보다 역사가 더 깊기는 한데요. 지금 현재는 한세 예스24 홀딩스의 자회사로 있고 업계에서는 지금 현재 2위, 그러니까 상위권에 있는데 동종업계 다른 회사들을 보면은 뭐 이랜드 월드나 아니면 영원이라든지 네파, 지지무역, 뭐 아니면 세아 뭐 이런 기업들을 좀 떠올리시면 비슷한 계통의 회사구나라고 아실 것 같아요. 상위권에 있고요. 그리고 세계 8개국의 오피스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외에 공장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좀 규모가 있다, 글로벌 회사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정보도 역시 다트에서 작년 말 기준으로 정보를 발췌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2009년 1월 6일 날 그리고 여의도에 있어요, 본사가. 그래서 그리고 기업은 일반 기업으로 되어 있고 중견 기업이에요. 중견 기업. 그래서 직원은 601명인데 도매 그리고 상품 중개 및 섬유 제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의류를 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의류를 생산을 하는데 제작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디자인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판매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그 한세실업이 하고 있는 어떤 사업을 보면은 밑에 보면 사업 내용 보면 OEM, ODM 있죠. 그래서 의류를 제조하고 그다음에 인터넷 사업도 하고 있는데 우리 자체 브랜드도 있지만 우리 자체 브랜드가 있거나 제작해서 판매하는 거는 ODM이죠. 그래서 제조업체가 개발해서 판매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OEM은 주문자가 어떤 그 브랜드 주문자의 상표를 부착해서 판매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 브랜드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한세실업은 잘 모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매출액이 지금 작년 기준으로 보니까 1조 3,166억 원인데 안타깝게도 작년 기준으로는 손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668억 원이 순이익이 아니라 손실을 기록을 했는데 이거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뭐 의류 산업이 조금씩 지금 침체기에 있었고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여기에서 회사 측에서 얘기하는 거는 영업의 손실이라고 하니까 어떤 뭐 자산 매각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뭐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이 있으시면 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중견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대기업 위주로 정보가 많기 때문에 대기업에 집중하기보다는 좀 튼튼한 중견 기업 그리고 중견 기업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초임 수준이 4천만 원 중반대로 이제 주고 있기 때문에 여느 대기업 수준의 어떤 복지나 이런 것들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좀 중견 기업 그리고 강소기업 위주로 좀 많이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복리후생을 말씀을 안 드렸네요. 복리후생은 우리사주제가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도 다 이제 주식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 좀 더 열심히 일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사주제가 있고 또 글로벌 기업이다 보니까 해외 연수 보내주고요. 또 장기 근속한 사람들은 해외 여행도 보내주고요. 또 팀장급 되면은 이제 MBA 지원도 해주고요. 그리고 전자도서관, 이 계열사 중에 뭐가 있냐면 동아출판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도서관, 전자도서관 지원도 해주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 뭐 경조사 지원, 여러 가지 복리가 좀 잘 되어 있다, 복지가 잘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업에서 실천하고 있는 핵심 경영은 뭐냐면
지금 한세 실업뿐만이 아니라 패션 산업에서 주력하고 있는 게 지속 가능 경영이에요. 물론 지속 가능 경영은 모든 사업에서 우리가 이제는 필수로 해야 되는 사업이지만 특히 지금 패션 산업 쪽에서는 지속 가능 경영에 대해서 더 이슈가 되고 있고 또 이걸 실천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에너지 부분에서 절감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한세 실업에서 계속 지금 해마다 최근 5년간의 절감한 내용을 봤는데 전기도 3.8% 줄였고요. 석유도 36% 줄였고요. 뭐 여러 가지 줄인 거를 있는데 또 특이한 거를 보면은 지금 염색을 여기서 또 해요. 원단 회사도 있기 때문에 염색을 할 때 빗물을 받아서 염색을 해서 또 물을 또 많이 아꼈다 이런 부분들도 기사에서 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환경과 어떤 지속 경영을 위해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10-for-good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어떤 그런 친환경 제품 뭐 이런 제품을 구매하시면 매출의 10% 정도를 또 기부한다 뭐 이런 정책도 있고요. 여러 가지 좀 지속 가능 경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법규 준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기업이다. 그러니까 기업의 사회적 가치, 책임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세 실업의 핫 이슈를 제가 3가지로 꼽아봤는데요. 네, 첫 번째는 뉴트로 열풍이에요. 이거는 뭐 패션 쪽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다라고 딱 아실 텐데 왜 유행은 돌고 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복고풍이라는 걸 우리 레트로라고 해서 계속 썼는데 지금 세대들은 특히 지금 세대 밀레니얼 세대라든지 지금 G세대라든지 지금의 세대들은 그런 복고를 즐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고지만 우리만의 새로운 스타일이 가미된 걸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최신 트렌드의 뉴와 그다음에 레트로의 트로를 합쳐서 뉴트로라는 어떤 트렌드가 지금 많이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패션 업계에서는 어떤 키 트렌드를 잡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뉴트로와 관련된 어떤 디자인이나 어떤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집중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저는 핫 이슈로 첫 번째로 꼽아봤습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필환경 생산과 에코슈머라는 거를 했는데 지금 계속 우리 환경 문제가 계속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데요. 패션 쪽에는 훨씬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의류를 생산할 때 많은 어떤 기름이라든지 어떤 공장이라든지 그런 뭐 환경 문제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소재가 되게 중요해요. 나일론, 플라스틱 막 이런 것들은 사실 잘 폐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쓰레기를 좀 많이 줄이기 위해서 어떤 친환경 소재, 이런 오가닉 소재 이런 것들에 좀 많이 집중하고 있고 그다음에 재생이 가능하거나 혹은 폐기가 가능한 소재에 좀 많이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꼭 의류 산업, 유통 쪽뿐만이 아니라 여러 산업에서 지금 극심한 어떤 글로벌 이슈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뭐 빨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종이 빨대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쌀 빨대까지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금 어떤 기업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뭐 국가 차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패션 의류 쪽에서는 지금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H&M에서는 또 중고 의류를 판매한다라고 해서 좀 충격적인 어떤 이슈도 가지고 왔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 옷이 떨어져서 못 입는 게 아니잖아요. 유행이 지나거나 스타일이 안 맞거나 이래서 좀 버리거나 안 입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소재나 원단에 대한 어떤 R&D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고민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환경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예전에는 친환경 그래서 환경 생산을 우리가 좀 해야 된다라고 했다면 지금은 필환경으로 바뀌었어요. 필수적인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에코슈머, 컨슈머와 에코와 합성어죠. 그래서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많이 늘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두 번째 이슈로 꼽았습니다.
자, 세 번째는 4차 산업혁명과 3D 패션 기술인데요. 패션 쪽에서 3D, 그러니까 입체 기술인데 3D 프린팅이라든지 가상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 가상 피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지금 우리가 이슈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점을 두고 있고 또 이런 인력을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뽑고 있어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하면 뭔가 IT, IoT 어떤 기술적인 거, 기계와 관련된 것만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패션, 의류 쪽에서도 지금 많이 도입이 되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본 불매 운동 역시나 뭐 계속 뭐 유니클로라든지 불매 운동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패션 의류 업계에서도 좀 많이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 핫 이슈 같은 것들 정리하셔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진행 단계에 가볼게요. 네, 진행 단계 가보면 신입, 수시, 특별 그리고 외국인 공개 채용 나눠서 지금 채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턴 6개월 후에는 전환 심사를 통해서 정규직으로 입사가 가능하고요. 근무지는 본사 여의도로 이제 출근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이번에 하반기 공채 뜬 걸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R&D 부문 신입사원 채용이 지금 3가지 직무로 떴고요. 패션 디자이너, 그다음에 버추얼 디자이너, 그다음에 패브릭 스페셜리스트. 그래서 원단과 섬유 전문가 전공자 따로 뽑고 있고 두 가지는 이제 디자이너 직군인데 하나는 가상 디자인 쪽이고 하나는 그냥 우리 기본 의류 디자인 쪽이에요. 패션 디자인 쪽이에요. 그래서 패션 디자인이나 아니면 의류 원단이나 섬유나 관련된 디자인 전공자들이 이제 거의 필수죠. 이거는 이제 전문 직무이기 때문에 필수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 트렌드와 어떤 이해하는 것, 그 다음에 키 트렌드를 우리가 예전에는 어떤 공신력 있거나 좀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가 한 번 딱 나와주면 그걸 가지고 트렌드다고 하지만 지금은 개인 방송이라든지 개인의 어떤 취향이 많이 존중되고 또 개인들이 많이 퍼블리시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SNS를 통해서 키 트렌드를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트렌드, 디자인 트렌드를 이해하고 적용시키고 만들어내는 거 이런 것들이 각 직무별로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바이어의 어떤 요청 사항을 잘 이해하고 제작을 해야 돼요. 샘플을 만들어내고 각 브랜드마다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디자이너에게 좀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버추얼 디자이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입체의 어떤 3D 프린팅이나 어떤 패턴이나 피팅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술력들, 소프트웨어 다룰 수 있는 어떤 기술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원단 전문가 같은 경우에도 어떤 이런 섬유나 원단을 어떻게 가공하고 처리하는지에 대한 절차와 어떤 이해, 염색, 뭐 이런 후가공 있잖아요. 어떻게 생산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하나하나씩 알아야 나중에 이제 품질 관리나 이런 부분하고도 또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중요하게 본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이제 국내외 4년제 이상 대졸 지금 공채를 보고 있고요. 분야별로 아까 말씀드린 관련 전공의 사람들만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뭐 포토샵이나 뭐 일러스트나 아니면은 뭐 이런 거 있죠. MS 오피스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글을 사용하는 기업도 많지만 여기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글 대신에는 워드를 많이 쓰죠. 그래서 오피스, MS 오피스 통째로 잘 쓰실 수 있으면 좋고 그다음에 공인 어학 성적 보유자 이거 필수예요.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뭐 미팅을 하는 사람들은 제한적일 수도 있지만 비즈니스 이메일링이 굉장히 잦고 그 다음에 어떤 용어들이나 어떤 그 업체들과 얘기를 하거나 디자인 용어나 이런 것들이 다 외래어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많이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특히나 여기 의류, 섬유, 원단, 디자인 쪽은 색깔, 컬러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생맹, 색약이 없는 자가 여기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프로세스를 좀 보면 조금 특이해요. 여기 기업 같은 경우에는 1차 온라인으로 지원을 받고요. 그다음에 필기 같은 경우에 인적성 하루에 다 치러요. 그런데 다른 기업에 비해서 어렵다거나 하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이제 뭐 제가 많은 학생들을 여기에 모든 전형자들 다 만나본 건 아니지만 경험상 여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떤 한 장소로 가서 그 고사실을 빌려서 치르기 때문에 항상 매년마다 달라요. 저녁마다 그 고사장에 가면은
그 URL 같은 거를 주고 접속을 해서 시험을 풀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한 문제들, 그러니까 인성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적부 판정 같은 조직 적합성 문제 같은 것들이 나오고요. 적성 같은 경우에는 언어 추리, 그 공간 추리 이런 거 있죠. 그런 걸로 한 4과목 정도 되는 과목을 풀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어렵지 않은 수준이라고 계속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른 데 인적성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면접 같은 경우에는 1차, 2차 면접 보고요. 건강검진 보고 3차 면접까지 있어요. 그래서 면접을 조금 많이 봐요. 그런데 여기서 토론을 하거나 PT를 하거나 여러분들이 그런 여러 가지 유형의 면접을 하기보다는 다대다 면접, 그다음에 실무진의 전공 면접 혹은 임원진의 어떤 인성 면접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친다. 면접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빠르게 자소서 전형으로 넘어갈게요. 자소서 전형으로 넘어가니까 이제 공인어학 점수는 필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제출을 하셔야 되고, 입사지원서하고 자기소개서는 당연히 세트니까 제출을 하셔야 돼요. 크게 3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으냐? 첫 번째, 보면 자유로운 형식으로 기술해 주세요. 이게 너무 어렵죠, 그렇죠? 자유로운 형식으로 기술해 주세요가 가장 어려워요. 뭔가 테마를 주면 좋은데 우리가 알아서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자유 형식이 하나 있을 때는 밑에 항목을 먼저 보는 것이 좋아요. 자, 밑에 무슨 항목이 있냐면, 첫 번째, 열정을 가지고 몰입했던 경험. 두 번째,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목표를 이뤄낸 경험. 그 다음에 가장 힘들었던 경험과 그것을 통해서 깨달은 점. 이 3개를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서 하나만 골라서 자세히 쓰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3번째, 이번엔 문제 다 보고 갈게요. 자, 직무에 지원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리고 왜 적합하다고 생각하나요? 이거예요. 3가지 항목인데 이게 다 천자씩이에요. 분량이 꽤 돼요. 그래서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그래서 1번 주제를 잡으실 때는 2번하고 3번에서 없는 주제를 갖다 써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이제 2번, 3번을 먼저 쓰고 1번을 쓰시는데, 2번 같은 경우에는 열정을 가지고 내가 열정과 관련된 걸 쓰겠다. 혹은 아이디어를 쓰겠다. 아니면 힘든 실패 경험을 극복한 걸 쓰겠다. 이 3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고 직무 지원 동기를 고른다면 1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이걸 잘할 수 있는 이유. 그러니까 그게 이제 3번에 들어가니까 입사 후 포부가 들어가는 거예요. 입사 후 포부 혹은 업에 대한 관심을 보거나 아니면 성격의 장단점을 하나 넣는 것도 좋아요. 근데 성격의 장단점은 인성 부분인데, 인성 부분에서 내가 이 일을 잘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쓰거나, 아니면 입사 후 포부를 쓰거나, 아니면 잘된 프로젝트 사례를 쓰거나, 아니면 내가 일한 경험이 있으면, 인턴이나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으면 그걸 쓰거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젝트나 졸업작품 중에서 잘된 거 쓰거나, 아니면 일한 경험에서 잘한 거 쓰거나, 입사 후 포부를 쓰거나. 근데 천자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3개 정도 좀 간략하게 제목 달아가지고 쓰면 그거 다 어필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자세히 뭔가 그 내용을 쓰기보다는 한 330자씩 3개를 해서 입사 후 포부나 아니면 내 일 경험이나 아니면 잘했던 과제 정도 쓰시면 좋을 것 같고, 2번에서는 셋 중에 하나 쓰시면 될 것 같고, 3번에서는 이제 지원한 동기인데 여기에서는 내 역량을 다 발휘를 해줘야 되겠죠. 전문 지식, 경험, 기술, 그 다음에 태도, 성격, 이걸 종합해서 다시 한번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천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2번인데 2번이 3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천자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구조화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경험을 쓸 때는 우리가 스타 기법을 많이 쓰죠. 그래서 저는 스타 기법을 얘기할 때 STARR 해서 R을 2개를 알려드리는데, 첫 번째 S는 situation, 상황이죠. 당시에 경험했던 상황. 그 다음에 T, 태스크죠. 태스크. 그때 주어졌던 과제나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 내가 해결해야 됐던 분들이 이제 T.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나 그 일부분이 T. 그 다음에 A, 행동, 액션이죠. 그래서 내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취했던 행동과 절차를 자세히 써주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R이 result, 결과죠. 내 그 행동 결과로 인해서 행동으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는 무엇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R, realization에서 깨달은 점, 배운 점이 다시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경험을 구조화 쓸 때 STARR 해서 스타 기법을 R 2개를 알려드리는데, 지금 천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써야 돼요. 그래서 천자로 구체적으로 경험을 어떤 걸 쓰실지 골라서 쓰셔야 되고요. 참고로 뒤에 인지상을 알려드리면,
글로벌 패션 스페셜리스트를 찾습니다 하고 세 가지가 인재상인데 하나는 창의적 인재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글로벌 인재, 세 번째는 도전적 인재인데 창의적 인재는 이번 항목에서 나왔었죠. 그래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해서 좋은 결과를 나왔던 것. 그다음에 열정이 있는데 세 번째 거, 그 실패를 어떻게 극복하셨냐가 지금 도전적 인재에 해당되는 게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도전적 인재다 해서 3번 항목에 소 항목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번에서 보고 싶은 게 지금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 인재상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인재상을 해석할 때는 여러분들이 임의대로 해석하시면 안 되고 회사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내용을 읽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매칭을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글로벌 인재는 여기가 해외 바이어들이 많고 주력 사업이 지금 국내가 아니라 다 해외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인재는 필수 요건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마 자기소개 자유 항목에서 글로벌 역량을 한 꼭지 어필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면접 전략으로 넘어가 볼게요. 면접은 지금 1차, 2차, 3차 이렇게 있는데 4차까지 봤다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이제 유동적일 수 있는데 평균 3차까지 면접을 보게 되는데요. 1차에서는 보통 실무진들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팀장급 아래 분들 실무진들이 들어가서 어떤 그 용어라든지 또 전공 지식이라든지 이런 거 좀 질문을 좀 많이 하고요. 팀장급 면접에 들어가면 이제 팀장님들도 산업의 이해라든지 어떤 그 전공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실무진이랑 팀장진 면접을 1차, 2차로 보통은 이렇게 보신다 생각하시면 되고 다대다로 들어가고요. 30분에서 40분 단위로 한 조가 이제 바뀐다. 그러니까 보통 5명에서 많으면 6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 조로 구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크게 직무에 의해 역량 질문할 거고 글로벌 회사이기 때문에 영어 면접이 들어가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영어 면접을 따로 외국인을 불러서 해외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자연스럽게 여기 다 이제 영어를 다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뭐 자기소개를 영어로 시작을 해보세요라는 거를 할 수도 있고요. 그 수준에서 넘어가서 조금 더 다른 질문들도 기본 질문들도 영어로 좀 요구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좀 보여줄 수 있는데 꼭 여기에서는 해외 영업 직군이 아니더라도 글로벌 회사이기 때문에 영어 좀 역량을 좀 중요하게 많이 생각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소개 하나만 준비하시는 것보다는 기본 질문, 뭐 지원 동기나 가벼운 어떤 회화에서 테스트를 하진 않지만 뭔가 그런 수준에서 기본 질문이 들어왔을 때 내가 좀 당황하지는 말아야 된다라는 거, 글로벌 회사라는 걸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3차 면접으로 들어오면 인성 면접을 볼 텐데 인성 면접은 개별 면접 혹은 2명까지 들어가서 이제 임원진들이 면접을 봐요. 그래서 15분에서 20분 정도 보실 텐데 주로 이제 인성에 관련된 거 아니면은 뭐 시사 뭐 이런 것들 물어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인성과 서류 검증을 하기 위한 태도 검증을 하기 위한 어떤 질문들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기록했던 제출했던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이제 질문을 좀 많이 받을 수가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인성 질문이라고 해서 성격과 관련된 것만 준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열정이나 아니면 과거 경험이나 열심히 했던 것들 다 어필하기 때문에 사실 1차, 2차, 3차로 나눠지면 이 면접 형식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하시면 돼요. 대상만 다를 뿐이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다른 어떤 공기업이나 다른 회사처럼 막 뭐 토론을 보고 PT를 보고 막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유형이 바뀌지는 않지만 대상이 다르고 내가 업에 대한 이해, 직무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관심도, 나 열정, 성격, 뭐 인재상 이런 거 관련돼서는 내가 준비를 다 하고 가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뭐 영어 준비하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냐면 영어 필수 준비 우리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소개라든지 입사 후 포부 뭐 왜 지원을 했는지 이런 것들 나의 강점 역량 3가지 이런 것들은 내가 필수적으로 영어로는 좀 준비를 해놔라. 스크립트 작성을 해놔라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업종 벤더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이 회사가 사실 국내에서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또 브랜드로 또 유명하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고요. 이 업종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직무를 하는데 항상 어려워요. 뭐 바이어가 뭐 컴플레인을 걸어올 수도 있고 시차가 안 맞아서 내가 자꾸 연락을 하는 거에 좀 많이 좀 기존에
정해진 근무 시간 내에 다 끝내지 못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환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패션 의류 산업은 주문을 받아서 또 제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 강도도 세지만 어떤 그런 해외 기업이 주문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생산을 해야 되는지 벤더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소품종, 뭐 다품종, 소품, 소량 생산, 그 다음에 어떤 그 해외 바이어의 맞춤 생산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준비를 하고 가셔야 되고요. 야근 가능하냐? 야근이 정말 비일비재할 거예요. 근데 복지나 어떤 연봉 수준이 훌륭하다고 했잖아요. 그런 회사들은 사실 그만큼의 일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건 어디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 전공자이면서 잘할 수 있고 계속 내가 이쪽을 성장하고 싶다라는 어떤 포부를 가지고 오셔야 즐기면서 일을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좀 어떤 업무 강도나 이런 거에 좀 힘들어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야근이라든지 해외 근무나 해외 출장에 대해서 가능하냐고 이런 걸 물어보실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어떤 기업 환경이에요. 근무 환경이에요. 이 회사에서는. 그래서 그런 거 준비를 하셔야 되고, 산업 이슈, 시사 상식 이런 것들을 패션 같은 경우에는 꼭 패션 의류 산업의 이슈만 가지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플라스틱이나 쓰레기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의류와 패션과 관련이 없을 것 같지만 또 연결해서 우리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과 우리 의류는 좀 멀 것 같지만 또 그걸 접목해서 우리가 또 다른 기술과 새로운 제품들을 많이 서비스하고 제공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산업 이슈나 시사 상식은 꼭 의류 산업의 좀 제한을 두지 않고 국한되지 않고 좀 여러 가지 좀 많이 준비를 하고 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왜냐면 외국인 고객들, 그렇죠? 그래서 좀 대화가 안 되고 어떤 이메일로 소통을 좀 많이 하겠지만 업무 강도라든지 나의 포지션에 따라서 좀, 그리고 주문한 걸 그대로 나는 했는데 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또 공장이랑 상황이 안 맞을 수도 있고 기한을 못 맞출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현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상황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관리 방법이 있는지 여러 가지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회사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하시고 산업의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스트레스 관리법 이런 것들은 뭐 꼭 취업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당연히 뭐 술 먹는다 뭐 이런 거는 별로 선호하지 않겠죠. 술 먹는다, 게임한다 뭐 실제로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건강한 스트레스 관리법을 대답으로 좀 들고 준비하고 좀 답변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한세실업이라는 기업을 소개해 드리면서 전체적인 어떤 채용 준비 과정, 서류 과정, 그리고 면접 과정까지 팁을 알려드렸어요. 의류 산업이 조금 침체되고 있고 조금 위기를 느끼고 있고 그래서 뭔가 전망이 안 좋을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지금 과도기거든요. 그래서 한 해의 어떤 실적만을 가지고 평가하기보다는 조금 장기적인 안목으로 다가가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모든 전공자들이 그렇겠지만 내가 어떻게 성장하고 싶은지 목표가 정해지면 입사 후 포부라든지 지원 동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제가 어렵지 않게 잘 대답을 작성을 할 수가 있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반기 때 덥고 지치고 힘드시겠지만 또 관심 있는 기업 잘 준비하셔서 이번 하반기에 꼭 취업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